안녕하세요, 세븐남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기억하실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으니까 좀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제가 마사지 샵을 7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마사지 샵을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질투남 형님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샵을 인수를 할 때는 12월 정도면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왜 그만하게 됐는지 우리 형님들 듣기 좋게 망했습니다. 형님들한테는 망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여행사랑 다이빙샵이랑 이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마사지 샵을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처음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3개월은 임대료를 안 내는 걸로 그렇게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 3개월이 오늘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그죠? 그냥 망했다고 해가지고 다 내던져 버리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남는 게 있어야겠죠? 일단 저는 한 7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마사지 샵 운영하는 노하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뭐 7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3개월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관광이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할 때쯤 마사지 샵을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마사지 하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마사지 샵 어떻게 해요? 직원들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직원 어떻게 구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은 알려줄 사람이 없겠지? 첫 번째 패착은 제가 듣기로는 이 샵의 주 고객이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라고 들었었어요.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기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로 어느 정도 이 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탄 뉴타운에 보면은 온라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은 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여기 현지에서 거주하는데 좀 신변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평상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고객층이 일단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인들이 오긴 왔는데 거의 임원진들 아니면은 외출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장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제가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식당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렇게 싼 거 샀다가 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제가 이 영상 올린 거를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아마 그렇게 댓글을 다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줄 알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조언은 해주지 않아요. 교육이나 지도 없이 지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샵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700만 원 정도 손해보긴 했지만 일단 마사지 샵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됐고 운영을 해봤고 일단 경험이 생겼죠. 여기 테라피스트들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 친구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임직원들한테 그래도 처우를 금전적으로 처우는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 모아놓고 이제 샵을 그만하게 됐다고 알렸을 때 누구 하나 불만인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면 고정 비용을 감수를 하고 직원들 고용을 유지를 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임대료가 발생하는 이번 달부터 이제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적게 본 거죠. 보라카이 유튜브 하시는 분을 봤는데 마사지 샵에 3억을 투자한 마사지 샵을 그만하게 됐다 그런 영상을 봤는데 3억에 비하면은 700만 원이 그거보다는 많이 적죠. 샵 운영을 중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다른 잡을 구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홈서비스 마사지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한데 지금 당장은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해가지고 1000명이 넘어서 수익 창출이 이제 조건이 돼서 오늘 낮에 신청을 하고 왔어요. 수익 창출이 뭐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누적 플레이 시간 400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일정 부분 광고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 조건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익을 받기까지. 그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 샵을 계약을 할 때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샵 임대는 제가 여기가 네 번째인데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때는 임대료를 제외하고
임대료와 비슷하게 주기적이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공과금인 것 같아요. 여기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한국보다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8.8페소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10페소를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 건물주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데도 막 다 그렇게 한다. 다른 데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부당한 거니까 안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근데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겠죠. 좀 이해가 많이 안 갔던 게 수도세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책정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물탱크가 있어요. 그 물탱크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 1, 2, 3층 중에 지금 2층밖에 없는데 n분의 1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500페소를 냈는데 사실 지난달에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분의 1을 하는 게 좀 부당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 제가 하루에 두세 번 이상씩 매일 샤워를 하고 밥도 해 먹고 설거지하고 세차도 2대 매일 하고 하면 수도세가 한 달에 500페소가 안 나와요. 그럼 손님도 별로 없는 샵에서 수도세가 한 달에 1,500페소가 나오는 거는 좀 약간 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과금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임대인하고 세입자들이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가끔 임대인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피라는 걸 청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빌이 한 번에 나오니까 그 빌을 자기가 납부를 해주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저희 다이빙샵 같은 경우에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피를 500페소를 내는데 한 달에 2번씩 냅니다. 임대료가 그냥 1,000페소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불법입니다. 임대인하고는 웬만하면은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필리핀 세부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입장의 차이긴 하지만 뭐 건물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건물주가 많을까요? 세입자가 많을까요? 세입자가 많죠. 그래도 건물주가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건물주가 되면은 공과금 청구서 그냥 세대별로 따로따로 나오게 하고 법에서도 금지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피 그런 건 안 받을 생각입니다. 이 매장이 또 메모로 나오겠죠. 일단 이 매장의 장점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우리 건물주 사장님한테 또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보면은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여기 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여기가 삼거리여가지고 입지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만약에 그 매출 금지가 풀리게 되면은 이쪽 뒤쪽이 다 그 중국인들 거주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국인 여기 근로자들이 매출 금지가 해제가 되면은 뭐 매출은 바로 상승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여기 건물주 사장님께 영상 편지? 사실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사실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달라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그 조건을 수용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사장님하고 공과금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죠. 맘상해가지고 그 후로는 뭐 연락 자주 안 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만났던 임대인 중에서는 그냥 좋은 분이셨어요. 위층에 하고 있는 그 삼겹살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직원들이랑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고 이제 빠이빠이 할 예정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고 사실 오늘 3개 찍어가지고 좀 피곤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해외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